결승전 선발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브라질의 이름들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가 찾던 한 이름이 없었습니다. 당시 21살, 세계 최고의 공격수, 브라질을 결승까지 끌고 온 남자. 그런데 월드컵 결승 72분 전 그는 선발 명단에 없었습니다. 대신 에드문두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기자석이 뒤집혔습니다. 중계석이 술렁였습니다. 브라질 선수들도 제대로 몸을 풀러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0분 뒤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 번째 명단이 나왔습니다. 에드문두가 빠지고 호나우두가 다시 들어갔습니다. 결승전 42분 전 세계 최고의 공격수가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 일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결승 당일 아침 호나우두가 쓰러졌다. 다만 기록을 따라가면 사건은 결승 당일 낮, 점심 뒤 휴식 시간에 벌어진 일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시간이 몇 시였느냐보다 그 뒤에 벌어진 선택입니다. 쓰러진 21살 청년을 세계는 다시 경기장으로 밀어넣었습니다. 1998년 7월 12일 프랑스 생드니 스타드 드 프랑스, 브라질 대 프랑스, 월드컵 결승전입니다. 브라질은 디펜딩 챔피언이었습니다. 1994년에 이미 우승했고 이번에도 우승 후보였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호나우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호나우두는 단순히 잘하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축구가 미래로 가는 방향처럼 보였습니다. 폭발적인 스피드, 몸싸움을 버티는 힘, 골키퍼 앞에서의 침착함, 누구도 그를 완전히 막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프랑스도 강했습니다. 지단이 있었고, 튀랑이 있었고, 대샹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브라질을 조금 더 앞에 놓았습니다. 호나우두가 정상 컨디션이라면 결승전의 중심은 브라질이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브라질 선수단은 파리 근교의 숙소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결승 당일 점심을 먹고 선수들은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호나우두의 룸메이트는 호베르투 카를로스였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방 안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나우두가 침대 위에서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강한 발작 증세를 보였습니다. 몸이 경련했고 입에는 거품이 생겼고 이를 악문 상태였다고 합니다. 호베르투 카를로스는 놀라서 도움을 불렀습니다. 옆방에 있던 에드문두와 도리바, 다른 선수들이 뛰어왔습니다. 세자르 삼파이우가 먼저 응급 처치를 했다는 증언도 남아 있습니다. 선수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지금 쓰러진 사람은 그냥 동료가 아니었습니다. 브라질의 결승전 계획 그 자체였습니다. 잠시 뒤 호나우두는 잠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지 않으려 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하지만 레오나르두가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결국 호나우두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받으러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때부터 브라질 대표팀의 하루는 축구가 아니라 판단의 시간이 됐습니다. 한쪽에는 의학적 위험이 있었습니다. 발작 직후 24시간은 재발 가능성을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월드컵 결승이 있었습니다. 브라질 국민 전체의 기대, 스폰서와 언론, 선수단의 공포, 그리고 호나우두 본인의 의지.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몸 위에 올라갔습니다. 감독 마리우 자갈루는 처음에 호나우두를 선발에서 뺐습니다. 에드문두에게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발 명단에는 호나우두가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발목 부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기자들은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월드컵 결승 직전 브라질의 최고 스타가 갑자기 빠진다? 중계진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더 큰 혼란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호나우두가 병원 검사에서 큰 이상이 없다는 판단을 받고 경기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자갈루는 나중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약 내가 호나우두를 빼고 브라질이 0대3으로 졌다면 사람들은 왜 최고의 선수를 쓰지 않았냐고 했을 것이라고. 팀 닥터 리지우 톨레도 역시 엄청난 압박을 말했습니다. 그 순간 아무도 완전히 자유로운 판단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두 번째 명단이 제출됐습니다. 호나우두 선발, 에드문두 벤치. 경기장 안에서는
프랑스 관중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경기장 밖에서는 전 세계 언론이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리고 호나우두가 터널에서 나왔습니다. 카메라는 그의 얼굴을 계속 비추었습니다. 그는 무표정했습니다. 평소처럼 보이려 했는지 아니면 정말 멍한 상태였는지 화면만으로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경기 시작 뒤에는 분명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브라질은 흔들렸습니다. 워밍업도 어수선했고 패스는 느렸고 움직임은 둔했습니다. 호나우두도 평소의 호나우두가 아니었습니다. 공을 받는 위치가 낮았고 반응이 늦었고 프랑크 르보에프에게 계속 막혔습니다.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장면은 있었지만 경기의 흐름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프랑스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전반 27분 코너킥, 지네딘 지단이 뛰어올랐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 또 코너킥, 지단이 다시 머리로 넣었습니다. 브라질은 결승전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후반에도 흐름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프랑스는 한 명이 퇴장당했지만 버텼고 종료 직전 에마누엘 프티가 세 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프랑스 3, 브라질 0, 프랑스 역사상 첫 월드컵 우승, 샹젤리제 거리는 축제가 됐습니다. 반대로 브라질에는 질문만 남았습니다. 왜 호나우두는 뛰었을까? 누가 그를 뛰게 했을까? 정말 괜찮았던 걸까? 이후 이야기는 더 복잡해졌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의회 조사까지 열렸습니다. 나이키가 압박했다는 음모론이 퍼졌습니다. 약물 때문이라는 말도 있었고 통증 치료제 때문이라는 말도 있었고 심장이나 목의 신경 반응 때문이라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하나의 결론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의료진은 윤리조사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나이키가 강제로 출전시켰다는 주장도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음모론으로만 소비하면 가장 중요한 장면을 놓치게 됩니다. 진짜 무서운 건 누가 시켰느냐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한 사람을 망치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도 모두가 조금씩 같은 방향으로 밀렸다는 사실입니다. 호나우두는 그날 패배의 얼굴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무릎 부상까지 겪으며 더 깊이 무너졌고 많은 사람들은 그가 다시 예전처럼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 한국과 일본 월드컵에서 그는 다시 결승전에 섰습니다. 이번 상대는 독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호나우두가 2골을 넣었습니다. 브라질 2대0 승리. 브라질의 5번째 월드컵 우승. 1998년에 쓰러졌던 그 선수가 4년 뒤 결승전에 모든 골을 넣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복수극처럼 기억합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이건 복수보다 더 조용한 이야기입니다. 무너진 뒤에도 사람은 자기 속도로 돌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998년 결승 당일 호나우두에게 가장 잔인했던 순간은 발작 그 자체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보다 더 잔인했던 건 그가 눈을 뜬 뒤였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가 나오고 버스와 경기장과 카메라와 국가의 기대가 다시 그를 기다리고 있던 순간. 그 순간 호나우두는 축구 선수가 아니라 한 나라의 희망처럼 취급됐습니다. 그런데 희망도 결국 사람의 몸을 빌려서만 존재합니다. 몸이 버티지 못하면 아무리 큰 기대도 무너집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큰 경기니까 뛰어야지. 팀을 위해서니까 버텨야지. 나라가 보고 있으니까 해내야지. 그런데 가끔은 이 질문을 먼저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영웅인가? 아니면 너무 지친 한 사람인가? 호나우두는 결국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98년 7월 12일의 그 방 안에는 아직도 불편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최고의 선수라는 이유만으로 한 사람은 어디까지 버텨야 하는가?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 사람도 그랬다. 우리도 가끔 기대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너무 멀리 밀어넣습니다.